여러분은 지금 이승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듣고 계십니다. 해외 곳곳에서 우리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모처럼 고국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계 한국어 교육자 협회가 주최하는 학술 대회가 있었는데요. 한국어 교육의 방향과 또 다양성을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였다고 하네요. 정수진 리포터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세계에서 우리 동포들이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세계 한국어 교육자 협회인데요. 해외에서 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그리고 문화 활동을 한국에 알려서 한국에서 해외 한국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알리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매년 포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의 여러 단체들과 함께 학술 대회를 진행했는데요. 주제는 국내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현실과 방향입니다. 세계 한국 교육자 협회 회장 심용휴입니다. 세계 한국 교육자 협회는 말 그대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나라 정규 학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협회는 동포들이 아니고 그 현지 그 나라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어느 대학에 한국어 클래스가 있고 없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아니까 한국어 클래스가 없는 학교에 우리가 컨택을 해서 한국 문화, 특히 그 K-pop 같은 거를 학생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클래스를 이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직접 편지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나라를 위한 마음이구나. 근데 이제 한국어를 언어를 가르치는 데는 이제 문화가 필수적으로 따르게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각 나라에서 유행하는 우리 K-pop, 그다음에 한국 드라마, 음식 문화가 따라오면은 또 그다음에는 우리 의상, 한국의 한복, 그 다음에 한어 이런 것이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한국어 그 다음에 한국 문화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문화를 가르치면 말로만 가르칠 게 아니라 직접 K-pop 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K-pop 대회도 하거나 김치도 만들어 보고 한복도 이제 전시회도 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우리가 하죠. 오늘은 어떤 자리인지 어떤 세미나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해외에서 하고 있는 이런 그 한국어 교육 문화 활동을 이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포럼을 해왔었어요. 해왔는데 한국어 교육에 관심 없던 분들도 관심 있게 만들어야죠. 우리가 이게 꼭 우리만 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학술대회도 열었는데 국내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의 현실을 알아야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 제시를 하는 그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 칼리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이 오셔가지고 바르셀로나에서 한국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한국 교육에서 한국 문화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강의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르셀로나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고 뉴질랜드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현재 뉴질랜드의 한국 교육의 현실을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죠. 네,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과연 현지에서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어떤 점을 느끼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뉴질랜드 거주하면서 중국 북경 화재대학교 겸임교수로 있으며 몽골 후레 정부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한국 교육,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변방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그 오클랜드 대학에만 그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비활성 근역이기 때문에 비활성 근역에서의 그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실제를 보고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앞으로 어떤 과제로 우리가 한국어 활성화를 이루도록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체 진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인식도가 지금은 점점 높아가지고 하는 상황인데 아마 뉴질랜드에서의 한국어 붐이
결국 남태평양의 피지라든지 다른 섬들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재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한국어를 가르칠 때 지금까지 현재는 좀 보편적인 한국만의 그 문화라든지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비활성근역이나 활성근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를 모를 때는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만의 문화의 획일적인 그런 중심을 둘 것이 아니고 다양화, 뉴질랜드의 문화 중에서 특히 마오리족 문화라든지 또 유럽의 문화가 지금 현재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문화 상대주의에서 서로 존중과 배려의 원칙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K-팝 이외에 또 한국 문화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더불어 TV에서도 대장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2010년도 9월부터 한 8개월 동안 방영이 돼가지고 열풍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영화 중에서 몇 개가 지금 뉴질랜드 현지에서 제작 촬영돼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문화, 그 다음에 문화와 더불어 언어가 지금 현재 필요성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몽골 인문대학교 강회선 교수입니다. 1992년부터 몽골 인문대학교에서 지금 한국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학이라는 거는 한국어, 한국 역사, 문화, 한문 비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포함을 하는 거고요. 몽골에서 이렇게 학생들 지도하실 때 한국 학생들하고 그 몽골 학생들하고 뭔가 좀 이렇게 차이점이 있나요? 한국어를 배운다는 학생 측면에서 보면 그 이웃 나라 뭐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몽골 학생들이 좀 더 우수한 것 같아요. 그 발음이나 이해력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봐도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발군의 실력입니다. 몽골은 지금 90년에 수교가 되고 한몽 수교가 되고 91년부터 강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이 있는데 지금 초, 중, 고등학교로 봤을 때는 18개, 18개 교회에 4,000명 정도, 국립, 사립 대학교 합쳐서 20여 개 대학에 2,000명 정도, 그 다음에 세종학당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배우는 학생들이 한 학기마다 수백 명씩 들어오니까 뭐 굉장히 많은 수치라고 보고, 이 수치는 수년간 한국에서 이렇게 노동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배제된 수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몽골 인원이, 몽골 국적을 가진 사람이 46,000명이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몽골 인구는 지금 300만에서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300만 중에 3만이면 1%죠. 1%에서 4만 6천이니까 거의 2% 수준으로 이제 좀 있으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전체 인구의 1%, 2%가 작은 것 같지만 그 지향하는 의미, 그 나타내는 의미는 지극히 중대하다고 봅니다. 몽골과 한국이 그렇게 가깝게 됐습니다. 가끔씩 음식 문화가 나올 때 학습자들이 질문합니다. 한국 음식 하면 떠오르는 음식 뭐냐? 뭐죠? 매운 음식 그렇습니다. 한국 음식이 매운 음식입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매운 음식 하면 무엇입니까?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김치하고 떡볶이입니다. 네, 지금 이 강의의 주제가 한국 언어문화 교육과 한국어 교사인데요. 한국 언어문화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지금의 한국어 교사의 자질과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사들이 한국어라는 훌륭한 언어를 가르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 좋겠다고도 했는데요. 이 강의를 한 분을 직접 만나보시죠. 상명대학교 나사밀입니다. 현재 국제한국언어문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즘에는 그 언어와 문화가 이렇게 떼려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국 문화의 바탕으로 한 그 한국어 교육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한국어의 위상, 그리고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어 교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어에 대한 지식, 그것을 어떻게 외국 학습자에게 지도할 것인가, 교수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알고 현장에 나아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의 교사들의 어떤 위치라든가 교사의 마음가짐 이런 것도 보다 더 명확해야 되겠고, 해외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문화를 그대로 전하는 홍보대사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들을 정확하게 잘 알고 이해하고 학습자들에게 전달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한편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단체인 국제한국어교육자협회도 함께 했는데요. 한국어 교사들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이번에 참가를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한국어교육자협회장 김주희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국내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그러니까 학문 목적, 그러니까 대학원이나 그러니까 대학교를 입학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주 여성,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들도 있겠고, 탈북자
아이들의 한국어 교육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난민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다양한 분야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어 교사들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가 그런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해년마다 교사들의 재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자기의 영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런 또 학술대회 통해서 얻어가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다양한 그 한국어 교육의 어떤 교수 학습 방법들을 배우고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어떤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면서 가르치는 방법들도 좀 향상할 수 있게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 한국어 교육자 협회가 진행한 학술대회 전해드렸고요. 저는 정수진이었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한 KBS 월드라디오 한민족 네트워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편안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나운서 이승현이었습니다.